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8번째 시간 뭐에 대해서 계산작업 함수에 대해서 기출변형 6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차가 저희가 올려놨던 함수 중에서는 제일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고만고만한데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찬찬히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이용 횟수. 자, 이렇게 이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썼을 때 몇 학년 몇 반, 2학년 1반 애들이 몇 번 이용했는지 횟수죠? 그럼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겠어요? 수를 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개수. 그렇죠? 뭐가 들어가야 된다? count if. 근데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일단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합계하고 평균이 구하라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S가 붙었죠? 아하, 조건이 2개 이상이겠구나. 선생님, 2학년 1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 하나 아닌가요? 문제에서 2학년 1반이지 우리가 가진 자료에서는 반과 학년을 따로 이렇게 셀로 만들어 놓은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셀들이 연계되어 있어 갖고 예를 들면 2-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여러분들 조건이 하나가 맞아요. 근데 2반도 따로, 그러니까 학년도 따로 반도 따로 이렇게 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학년인 거 찾아야 되고 여기서 1반인 거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제공받은 자료에서 이 녀석은 조건이 2개 이상이 돼야 되겠구나. 왜? 학년 반을 따로 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 갖고 조건을 만들려면 count if로 안 되고 count ifs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갖고 count ifs가 왜 학년 따로 반 따로의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으면 이 문제는 깔끔합니다. 기타 특별한 건 없죠? M% 들어가 갖고 뒤에 뭐만 붙이시면 돼요? 명자만 붙이시면 되시겠네요. 뭐 이거야 이제 많이 썼으니까 어려운 게 없겠고요. 자, 바로 풀이 들어갈까요? count ifs. 그렇죠? 자, count ifs 몇 개 들어가나요? 몇 개 들어갈지 모르죠? 근데 지금은 제가 4개만 써놨어요. 왜? 조건이 2개니까. 만약에 조건이 3개였었으면 여기 제가 2칸을 더 그렸겠죠. 항상 이렇게 쌍으로 들어갑니다. 무엇과 무엇이?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이 계속 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조건이 몇 개가 있느냐가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에서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된다. 지금은 조건이 2개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조건 범위는 뭘까요? 자, 요거 완전히 답을 구해 놓아 버리고 우리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디 범위 내에서? 학년부터 따질까요? 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학년 범위 내에서 F사 누를 필요 없어요. 몇 명 구하는 거니까 셀값 하나니까요. 그렇죠? 자, 학년 범위 내에서 얼마를 찾아요? 2를 찾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반범위죠? 반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글자 위에 학년하고 반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거는 항목이지 우리가 쓰는 실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를 찾아요? 1을 찾죠. 그럼 말 되죠? 이거 2개가 연결하게 되면 2학년 1반이 되는 거니까요. 2학년이면서 1반인 애들이 몇 번 이용했습니까? 개수 세려라. count ifs. 왜 count ifs 쓰는지는 이해가 되실 거고 조건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까지 감이 오셨다면 1번 문제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다가 학년반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학년반 이렇게 존재하면서 2-1, 2-2, 뭐 2-3 뭐 이런 식으로 셀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count if만 갖고 쓰셔갖고 조건에다가 2-1 이런 식으로 써주셨으면 되죠. 근데 이 녀석은 반과 학년을 다른 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녀석을 비교하기 위해서 count ifs가 들어갔다. 어려운 함수는 아니죠? 그렇죠? 간단하죠? 1번 문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279페이지에 최신 기출 변형 6회입니다. 자, 1번 문제. 명자 표시하십시오. 설명 다 드렸죠? 2학년 1반의 인원 구하러 갑니다. 무슨 함수 쓰시면 되죠? 오케이, count if 씁니다. 만약에 찾으시려면 통계 가면은 C자 있는 데서 금방 찾아요. 그렇죠? 개수를 세리는 거니까요. 자, 조건 범위 먼저 학년부터 구하러 갈까요? 이렇게 블럭 잡으시죠. 그렇죠? 요 범위 내에서 몇 학년 찾는 거예요? 2학년 찾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몇 학년 찾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학년 찾는 거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4명인데 확인이 아니죠. 네, 확인 누르고 나중에 따로 작업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뒤에 뭐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명 붙이셔야 되잖아요. 수식 입력줄에 제일 끝에다 갖다 놓고 이거 혹시 이제 잘못해갖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엔드 기호 쓰셔갖고 이렇게 명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조건을 쓰는 난이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 명 붙이는 거는 함수가 끝난 다음에 그렇죠? 엔드 기호 명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4명입니다. 깔끔하게 끝났죠. 2학년 일반 1명, 2학년 일반 2명, 3명, 4명. 그렇죠? 그래서 4명 나오는 거 정확하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깔끔하게 풀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자, 2번 문제 가죠. 자, 2번 문제는 뭐가 나왔나요? if error, 그런 다음에 choose, mid 함수를 다 쓰라고 돼 있는데요. 문제 한번 분석부터 해볼까요? 뭐를 기준으로? 검사 결과의 텍스트에서 두 번째 문자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 검사 결과의 두 번째에서 하나 뽑아낸 그 글자가 4 이하란 얘기는 뭐죠? 1, 2, 3, 4에 해당하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에 해당하면 뭐를 주고? 합격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를 줘라? 불합격을 줘라. 자, 이 함수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원래 이 함수는 뭐만 갖고 있으면 뭐만 이해하게 되면 if만 알고 있으면 이건 if 하나로 끝나는 함수예요. 원래는. 맞나요, 선생님? 예, 이거 if 하나로 끝나는 함수예요. if 하나로 끝나는 함수인데 시험장에서 억지로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맞죠? 이건 if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if하고 mid만 있으면 되는 거죠. if하고 mid만 있으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린 저걸 다 써야 되겠죠? 자,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 거냐? 일단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타나야 될 때 수식을 작성해 놓고 수식에 오류가 없으면 합격을 줄 거고 수식에 오류가 있으면 불합격을 줄 거다. 왜? 여러분들 이 if error라는 함수가 나오게 되면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식을 작성해 놓고 수식에 함수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수식이든 함수식이든 작성해 놓고 오류가 없으면 그래서 if error를 쓰는 이유는 두 칸이 들어가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수식이나 함수식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오류가 없으면 여기서 나온 값을 그대로 줘. 이 수식과 함수식에서 내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if error가 그 뜻이에요. 그리고 if error가 문제 나오게 되면 조금 잘 생각하셔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나는 뭐를 줄 거다? 불합격. 일반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샵 들어가 갖고 뭐 value라든지 뭐 none이라든지 null이라든지 이렇게 오류 값이 표시되잖아요. 그렇게 표시되지 말고 무슨 글자를 되돌려줘라? 불합격이란 글자를 되돌려라. 그래갖고 먼저 쓰셔야 되는 함수는 무조건 if error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if error가 들어가면 90% 이상은 if error부터 써요. 그래서 요 수식을 정확하게 쓸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수식에 오류가 발생한 걸 대비해갖고 오류가 발생하면 불합격을 주겠다. 맞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요 수식에서 우리가 뭐를 주면 돼? 나머지 추주하고 미드를 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추주하고 미드가 나왔으면 뭐부터 쓰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추주부터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if error부터 해갖고 글자 요번엔 좀 쓸 게 많아요. 자, if error부터 써갖고 그 다음에 두 칸이 들어갔다라고 해갖고 여기는 수식 여기는 뭐 불합격이 들어간다라는 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 수식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들어간다? 당연히 추주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주가 두 번째 문자가 4 이하란 얘기가 1, 2, 3, 4 1부터 4까지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if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4 이하. 근데 우리는 if 쓰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주가 어떨 때 쓰는 거지? 1부터 1년 번호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의 값을 줄 때 쓰는 함수가 추주다. 말 되죠? 그래서 추주의 대상은 뭐가 들어가나요? 추주의 대상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미드가 들어가죠? 여기에 미드가 들어가갖고 무엇이? 두 번째 문자입니다. 두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는 검사 결과에서 두 번째에서 한 개 뽑아내는 게 두 번째 문자. 말 되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자가 들어가요. 두 번째 문자. 1이면 자, 추주함수는 여긴 대상이 들어가고 여기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1부터 4까지 1이어도 합격, 2이어도 합격, 3이어도 합격, 4이어도 합격. 그럼 다 합격을 써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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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그렇죠? 5가 나오게 되면은 5를 우리가 값을 매겨놨어요? 안 매겨놨어요? 5 이상은 값을 안 매겨놨죠? 그렇죠? 5 이상은 값을 안 매겨놨기 때문에 추주를 쓰게 되면 뭐가 뜬다? 에러가 뜬다. 말 되나요? 그래갖고 그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요로 넘어와갖고 수식에서 에러가 없으면 1, 2, 3, 4에 해당하면 합격이란 글자를 되돌려 줄 거고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뭐를 줘라고요? 불합격을 주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if 에러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if 에러부터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컴말 2급에서. 문제는 이 if 에러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라. 무엇, 수식을, 함수식을 작성해 놓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뭐를 줄 거다? 불합격을 줄 거다. 그러면 수식에서 수식만 정확하게 작성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냥 다 불합격으로 처리해버려.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러면 그 수식에 뭐가 들어간다? 추주가 들어가갖고 미드가 들어가갖고 검사 결과에서 두 번째에서 한 글자. 그게 두 번째 문자라는 뜻이니까요. 맞죠? 그랬었을 때 4 이하란 말을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한다? 1부터 4까지는 다 합격을 주셔라. 4 이하란 얘기는 1, 2, 3, 4가 다 해당되는 거니까 추주는 1일 때 뭐, 2일 때 뭐, 3일 때 뭐, 1년 번호에 대한 값매기기 이런 함수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우리 합격이란 글자를 다 쓰시고 5 이하는 주질 마셔. 그러면 대상이 5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6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추주에서 값을 매겨놨어요? 안 매겨놨어요? 안 매겨놨죠? 그러면 추주에선 처리가 못 되기 때문에 뭐가 뜬다? 오류가 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뭐를 돌려줘라? if 에러가 불합격을 돌려줍니다. 이런 개념인 거죠. 함수 조금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부터 조금 까다로운데 개념 잘 잡으셔갖고 요런 문제 요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논리적으로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감 잡으셨나요? 자, 이런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함수들은 여러분들 몇 번씩 반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셔갖고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문제죠. 아까 문제는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먼저 뭐부터 쓴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if 에러부터 들어갑니다. if 에러부터.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가 if 에러를 안 쓰고 추주하고 미드만 갖고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추주. 자, 추주 써갖고 대상이 뭐죠? 미드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으시죠? 함수 추가해갖고 무엇이? 네, 텍스트에서 미드 들어갈게요. 미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문자라는 얘기는 두 번째에서 몇 글자 뽑아내라? 한 글자 뽑아내라. 말 되죠? 추주가 안 끝났으니까 추주로 되돌아가시고 1이면 뭐 줄 거고요? 합격. 그렇죠? 탭 누르면 그 다음 칸으로 바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합격. 그리고 마우스 잡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원래 1일 때 뭐 1등, 2등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4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4까지는 다 합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 자, 5까지는 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확인 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1부터 4까지에 해당되면 합격이란 글자가 뜨고요. 나머지는 뭐가 뜬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류가 떠요. 네, 값이 잘못됐어요. 라는 얘기가 뜨죠? 그랬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그 개념을 뭘로? if 에러로 처리할 겁니다. 라는 함수가 이 문제였죠. 자, 그럼 요거 if 에러를 안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불합격으로 처리할 거죠. 요걸 이해하셨다면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되죠. 자, 정답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먼저 뭐부터 들어가 갖고 예, 논리함수에 있어요. if가 들어가면 일단 논리함수에 있겠죠. 그래갖고 if 에러 들어가 갖고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무엇을 추주 들어가서 똑같이 쓸어갑니다. 미드 들어가죠. 뭐에서? 여기서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한 글자
아직 if 에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추주에서의 수식, 논리적인 수식만 생각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아닌 건 이해가 되실 거고 추주 돌아가갖고 1이면 뭐 주고요? 오케이. 합격. 2면은 2여도 합격. 왜? 4 이하는 합격이니까. 3이면 합격. 4도 합격. 자, 저 탭을 쳐갖고 넘어가는데 그거 귀찮으신 분들은 마우스를 이렇게 찍으셔갖고 글자 찍으셔도 됩니다. 확인 누를 이유 없죠. if 에러 들어가고. 그러면 1부터 4까지 4 이하라는 것들은 다 합격이 나올 거고 그 외에 아까 이런 식으로 오류 뜨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 여기에 오류가 없으면 합격이란 글자를 되돌려 줄 거고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뭐를 되돌려 줄 거다? 불합격이라는 글자를 되돌려 줄 거다. 그래서 완성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끌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는 여기 오류값이 표시됐던 게 지금은 뭘로 표시가 되죠? if 에러를 결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불합격이라는 의미로 되돌려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 조금 헷갈렸나요? 네, 조금 헷갈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푸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도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3번 문제 준비해 놓을까요? 자, 3번 문제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3번 문제도 난이도가 꽤 있네요. 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 문제 같은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 물론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올 때 사람들 저 표정 보시게 되면요. 와, 이때 함수 더럽게 어려웠네. 막 이런 얘기들 중간중간에 들리시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도의 함수가 제가 볼 땐 커말 리그에서 최고 난이도로 나온 함수가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죠. 포인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을 찾아서 고객명을 쓰래요. 쉽게 말하면 포인트가 그렇죠? 이 포인트가 두 번째로 많은 거. 그러니까 여기 마일리지가 세 번째라는 얘기는 포인트랑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일리지 포인트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큰 값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부터 이해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헷갈려 하면 안 돼. 포인트에서 몇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그러면 일단 포인트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라지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몇 번째로 큰 값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을 찾아가고 고객명을 찾아서 표시해야 되는 거죠. 맨 끝에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는 찾아서 표시해야 돼요. 찾아서 표시하는 개념. 룩업이죠? 선생님, 근데 기준표가 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H룩업하고 V룩업 속에 주게 되면 기준표를 따로 만들어 놓거나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준표를 제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준표를 이해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용해야 될 부분은 뭔가요? 고객 코드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고객 코드 아예 필요 없어요. 등급 아예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개념은 어디하고 어디에 다 있어요? 포인트하고 고객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얘를 기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리고 기준표가 없는데? 그러면 자료 속에서 기준표를 찾아내셔라. 필요 없는 거 과감하게 지웁니다. 과감하게. 예, 고객 코드도 필요 없고 등급도 필요 없고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포인트하고 고객명. 만약에 포인트가 고객명이 여기까지 있으면은 고객명이 여기 있다 치면은 이 등급하고 요거 순서가 바뀌었다 치면은 여러분들 기준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말 되나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자. 그게 V룩업, H룩업에서 기준표를 주지 않았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이해 들어가 볼까요? 결국 찾아서 표시해야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V룩업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편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아예 이렇게 해갖고 뭐하고 뭐만 난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기준표는 제가 아까 포인트까지 찍어도 되는데 찍어도 그만 안 찍어도 그만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기까지 해도 돼요.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기까지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답은 변함이 없어요. 자, V룩업에서 V룩업은 4칸 들어가죠, 여러분들? 4칸이 들어가요. 찾는 값은 뭐예요?
포인트가 두 번째로 많은 거죠. 여기서 라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라지가 들어가갖고 라지는 두 칸이죠. 범위. 요 범위 내에서 맞죠? 그러니까 포인트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그럼 여기다가 얼마 써줘야 돼? 2라고 써줘야죠. 그러면 자, 찾을 대상은 포인트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값이 걸리겠죠? 찾아냈겠죠?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준표. 요게 기준표예요. 기준표를 잡고 V루값은 1, 2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고객명 뽑아내란 얘기죠. 만약에 이 고객명이 여기 왔었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갖고 1, 2, 3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고객명이 여기였었으면 3. 근데 지금은 바로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얼마? 2. 등급이 앞에 나오고 고객명이 뒤에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 고객 코드는 절대 블록으로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V룩업과 H룩업의 제일 좌측, 그러니까 V룩업에서의 제일 좌측은 내가 찾으려는 대상이 있는 열이 들어가야 되고, H룩업의 제일 위쪽 줄에는 내가 찾으려는 대상의 값이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거는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니까 고객 코드를 전체를 다 잡으시면 절대 안 되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왜? 왼쪽에는 항상 내가 찾으려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준표 잡아내는 그게 이번 문제에서는 조금 까다로웠다. 그럼 끝났어요. 얘는 0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찾기 때문에. 물론 0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0 쓰시는 걸 습관화 써주셔야 된다. 여기는 왜? 지금 이거 숫자 아닌가요? 숫자로 찾을 때는 보통 비워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찾아야 되거든요. 혹시나 컴퓨터가 근사치로 찾게 되면 엉뚱한 이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값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야 될 때는 여러분들 여기 0을 써주신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자고요. 내가 찾으려는 값이 여기에 100% 일치하는 값이 있어. 일치가 되면은 0 써주시고, 어라? 일치가 안 되네? 근사치네? 그럴 땐 비워두세요. 그러니까 문자로 찾을 때는 100% 일치하겠죠. 글자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찾을 때는 100% 일치한다라는 개념으로 0을 쓰시는 거고, 숫자로 갈 때는 대충, 지금은 여기서는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겠지만 0, 100, 100에서 200, 200에서 300 이런 식으로 근사치로 찾아갈 땐 여러분들 비워두셔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조금 더 잠깐 한번 여기 멈추셨다가 요 개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찾으려는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100%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표에 100% 일치한 값으로 존재한다면, 그렇죠?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100% 일치하는 값으로 존재한다면 뭐를 쓰고? 0을 쓰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워둡니다. 그래서 글자는 100%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쓰는 거고요. 숫자일 때는 지금은 일치해야 되지만 어떨 때 우리 기준표에 보면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0, 100, 200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하게 되면 156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근사치로 찾아가는 개념이 보통 문제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비워두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녀석은 100% 일치하는 값으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0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다. 자, 지금 분석을 해드린 함수 쓰는 건 의외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함수는 어렵지가 않았어. 내용을 이해해갖고 함수에서 쓰이는 항목을 잡아내는 게 어려웠던 함수죠. 제 얘기 맞나요? 조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V룩업 함수가 나올 수 있다. H룩업도 마찬가지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일리지가 두 번째로 많은 고객명입니다. 먼저 뭐부터 쓴다고요? 그렇죠. 우리 찾기 함수에서 뭐부터? V룩업부터 써야 됩니다. 대상은 뭐가 돼요? 포인트가 두 번째로 큰 값이 대상이죠. 그래서 무슨 함수가 들어가요? 라지 함수가 들어가요. 그럼 라지 함수는 어디에 있는데요? 몇 번째 이런 것들은 대부분 통계에 있어요. 그래서 쭉 내리다가 L자 근처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라지 이렇게 존재하죠. F4는 누를 필요가 없어요. 한 칸만 답내는 거니까 여기 범위 내에서, 그렇죠? 포인트 내에서 몇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이죠.
확인 아니죠? 브이로그업으로 돌아갑니다. 기준표가 어디가 된다고? 여기가 된다고. 보통에 따른 기준표는 끌 때 끌리지 말라고 F4를 우리가 눌렀었죠. 근데 우리는 한 칸만 담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F4를 누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1, 2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사람의 고객 이름이죠. 2 맞나요?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뭐를 써야 된다고요? 0을요. 그리고 요거 정확하게 찾는 개념 보세요. 0 아닐 때는 이규현 나오죠. 얘는 컴퓨터가 찾아가다가 근사치로 먼저 찾아주고 빠져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답이 나오죠. 요럴 때는 여러분들 0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찾는 값이 100% 일치하는 값으로 여기 나열이 돼 있다면 0을 써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글자는 무조건 0, 숫자일 때만 이렇게 한번 판별을 해보셔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확인 눌렀었을 때 남인수가 나오면 답이 됩니다. 아, 이거 재밌는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조금 까다로웠고 아까 우리 2번도 그런 다음에 3번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이 좀 쉽겠죠? 근데 얘는 4번, 5번도 조금 까다로워요. 4번은 쉬운데 5번이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번까지 한번 깔끔하게 나가보자고요. 자,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원래 화면으로 오시고요. 자, 재밌는 함수였었다라는 거. 이런 함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표를 제공을 안 했네. 내가 찾아 써야 되는구나. H로가 V로급에서 이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4번 문제입니다. 부천의 동호 회원수를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뒷잠수 들어갔죠? 예. 이때까지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라고 나왔는데요. 뭐 기타 사족이 없어요. 문제 깔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면 돼. 동호 회원 수니까 D썸 안 되고 D맥스 안 돼요. 뭐 밖에 없어. D카운트 밖에 없죠. 조건. 그런 다음에 D자 나오게 되면 강사가 그랬죠. 조건 범위 입력하라고 했는지 안 하라고 했는지 보라고. 지금 조건 범위 입력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러면 자료에서 이렇게 지역 부천이 있겠구나. 끝. 아, 내용 끝이구나. 그럼 이제 이거는 D자 함수 쓰는 방법 그대로만 이용하시면 되죠. 어떻게? D카운타죠? 네. 만약에 D카운트로 하게 돼도 이건 답이 나오는데 그때는 가입 연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 지금은 부천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D카운타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넣는 칸이 몇 칸? 3칸. 자료 범위 전체죠? 그럼 어디서부터? 회원명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뭐 1, 2, 3 우리 지역 갖고 따지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3 조건을 손으로 쓴다? 범위로 잡는다? 네, 조건 범위 네, 자료 전체라고 하는 게 맞죠? 네, 자료 전체 자료 전체 그래서 이때까지 함수가 어려웠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어가 함수.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5번 문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되면은 이 4번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길게 설명할 거 없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먼저 부천 지역의 회원수입니다. 뭘로 들어가셔갖고 그냥 D카운터 들어가세요. 데이터베이스에서 D카운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순서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돼. 자, 자료 전체 됐죠? 1, 2, 3. 오케이, 3. 조건이 뭐라고요? 지역이 부천. 뒤에 뭐 명자 붙여라 이런 말도 없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사족이 없으니까 요거 4가 나오면 그냥 이건 답으로서 끝난다. 되셨습니까? 네,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저 문제 풀 때 시간 남으시면 세려보세요. 부천 하나, 둘, 셋, 4명. 선생님 4명 맞아요. 아이고 제대로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 문제도 여기까지 끝.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문제 풀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5번 문제가 왜 어려워요 그러시는데 얘는 문제도 어렵지만 함수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안 쓰던 함수가 나옵니다. 이 녀석입니다. 지역 코드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요금을 구하십시오. 생각을 조금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나왔어요. 쓰는 함수도 딱 2개 주고 써라.
그랬는데 이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출발지가 서울이고 도착지가 부산이면 서울과 부산이 어디 있죠? 네, 서울과 부산이 만나는 여기 32,000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서울이고 대구면 27,000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든 값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느 쪽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 이용하시라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서울과 대구가 만나는 위치면 27,000원. 예를 들어서 청주와 부산이 만나는 곳이면 2만 원. 이런 함수 배웠는데 뚜뚜뚜뚜뚜 이렇게 가고 교체되는 값에 있는 위치 값에 있는 값을 뽑아내는 함수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인덱스예요. 인덱스를 써야 되는구나. 왜 인덱스를 쓰셔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와 어디가 교차되는 거.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 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긴 다 비워놓은 거야. 말이 안 돼. 서울에서 서울 간다는 얘기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청주와 대구 요 값이나 청주와 대구 요 값이나는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 갖고 따져도 되고 이쪽 갖고 따져도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한 번씩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자, 그럼 먼저 인덱스가 들어갑니다. 천천히 한번 우리 함수를 왜 써야 되는지. 결국 인덱스부터 들어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당연히 교차되는 값에 있는 위치를 뽑아낼 거기 때문에. 인덱스 들어가는 칸은 몇 칸? 3칸이죠? 범위. 그럼 여러분들 여기 범위를 어디서 잡으시면 돼? 좋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서울 이런 글자는 필요 없고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서울이 첫 번째 있는 거고 광주가 위치상 두 번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행번호, 여기는 열번호가 들어가는 게 인덱스 함수의 기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서울이면 행번호는 서울의 몇 번? 1번. 그런 다음에 부산은 열번호로 하게 되면 요 범위,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은 첫 번째, 부산은 몇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있는 값이 얼마가 나온다? 32,000원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을 손으로 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행번호와 이게 만약에 저기에 H루급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1 쓰고 4 썼으면 이거 답 맞아요. H루급이 없었으면. 근데 문제는 뭐를 쓰라고 돼 있죠? H루급을 이용해갖고 문제를 완성하시겠습니까? 라고 해갖고 H루급을 한 번 더 줬어요. 그러면 이 H루급은 왜 써야 되겠어요? 요 표 보세요. 지역 코드표. 서울일 땐 내가 얼마를 줄 거고 1이라는 숫자를 줄 거고 청주일 땐 2라는 숫자를 줄 거고 대구일 때는 3이라는 숫자, 부산일 땐 뭐라는 숫자? 4라는 숫자를 줄 겁니다라고 하고 지역 코드표를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용하라는 얘기죠. 자료가 이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룩업 써야 돼? H룩업 써야 되죠. 결국 보시죠. 행번호, 열번호가 아까 H룩업이 없으면 제가 손으로 써도 된다고 그랬죠? 1, 4 예를 들었을 때 서울, 부산이니까. 근데 H룩업을 쓰라고 나왔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H룩업 한번 들어가고 여기에서도 H룩업이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이 H룩업으로 코드표를 이용해서 서울일 땐 1을 찾아내란 얘기고 대구일 땐 3을 찾아내란 얘기고. 말 되나요? 그래갖고 여기서 H룩업이 몇 번 들어간다? 2번 들어갑니다. 그럼 이 문제도 또 어렵잖아요. 조금 까다롭잖아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인덱스로 행과 열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값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 H룩업을 중간에 쓰면서 코드표에서 번째를 표시해 줬으니까 네가 이거 갖고 완성을 해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번 거는 조금 시간이 기네요. 좀 함수들이 조금 까다로워갖고 시간을 조금 길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러면 H룩업 어떻게 써요? 넣는 칸 4칸. 여기는 대상 들어가죠? 여러분들 대상은 여기 있잖아요. 출발지. 그렇죠? 여기 서울이라고 쓰시지 말고 셀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은. 왜?
여기 있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이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표에서 B33에서 0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출발지와 도착지를 이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셀. 그래갖고 셀을 찍어갖고 기준표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기준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1, 2. 코드 번호죠? 2. 정확하게 찾아야 되죠?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0. 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0. 숫자가 들어갈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 다음에 0을 쓸지 안 쓸지 판단해 주시고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0. 되셨죠? 근데 숫자도 대부분 아까 그 문제가 독특해서 그렇지 대부분 범위로 나오게 되는데 아까와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땐 0을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90%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맞아 떨어지는데 아까와 같은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럼 이해 말 되죠? 서울 찍으면 서울을 찾습니다. 요 표 내에서 1, 2. 서울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는 똑같죠? 그렇죠? 대상 셀이 그럼 뭐만 바뀌면 돼? 부산으로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렇죠? 개념은 똑같아요. 얘도 대상, 여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대상이 이번에는 어디 셀을 찍어주면 된다? 부산 셀을 찍어주면 된다. 그래서 서울 셀 한번 찍어갖고 코드표 구하고 부산행 한번 찍어갖고 코드표를 구하게 되면 그게 인덱스에 무엇과 무엇으로 행과 열 번호로 들어가면서 교차되는 값에 있는 위치 값에 있는 셀 값이 나온다. 그게 이해함수의 기본적인 풀이 방식입니다. 되셨습니까? 재밌죠? 네, 이 함수 재밌어요. 그래갖고 행과 열이 교체되는 값에 있는 위치 값을 뽑아내는데 그러면 행과 열 번호가 필요한데 그 녀석을 우리는 뭘로 해결할 거다? H루겁으로 해결할 겁니다. 되셨죠? 조금 어렵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엑셀 화면에서 제가 이 녀석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한번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서울, 부산 요금입니다. 먼저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H루겁, 인덱스가 들어가죠. 인덱스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찾는 거죠. 찾기 참조함수에 인덱스가 떡하니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일단 위에 것도 있고 밑에 것도 있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표로 찾을 거기 때문에 위에 것 씁니다. 열번호와 행번호를 갖고 찾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인덱스 나오게 되면 밑에 거 쓸 이유가 없어요. 커마 2급에서는 무조건 위에 걸로 누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쉽게 말하면 표입니다. 뭐라고요? 표라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과 열이 교차되는 표의 대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로우 넘버, 여기 컬럼 넘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로우 넘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행번호. 여기는 열번호. 말죠? 말되죠? 그리고 아까 H로 곱었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1 쓰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4 쓰게 되면 여러분들 32,000원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라고 문제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뭐를 써야 된다? 여기서 이제 H룩업을 이용해 갖고 코드표에서 코드 번호를 뽑아내라. 그러면 완성이 된다. 그럼 행번호도 H룩업 한번 들어가고 열번호도 H룩업. 선생님 H룩업은 왜 쓰죠? 요 지역 코드표가 이렇게 가로로 흘러나가니까.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H룩업이 들어갑니다. 자, H룩업 써보러 가죠. H룩업 어디 찾기 참조 있겠죠, 여러분들? 그럼 대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서울이 되는 거죠? 어느 표에서? 이 표에서. 맞죠? 여러분들 F4 눌러요, 안 눌러요? 누를 이유 없다고 그랬어요. 값을 몇 칸에다만 내는 건데. 한 칸에다만 내는 건데 자동 채우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어떤 범위에서 자동으로 끌 때 요 위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때는 F4 눌러주셔야 되죠. 지금은 한 칸에 답 나올 때는 여러분들 F4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1, 2.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코드 넘버죠. 2.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0. 그래서 결과가 얼마가 나오고 1이 나오고 확인 누르지 마시죠. 자, 인덱스로 다시 돌아가 갖고 확인 됐나요? 그래갖고 요번에 세 번째도 쓰시면 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세 번째도 뭘로? H룩업으로 적었습니다. 원래 이거 복사 떠도 됩니다. 여러분들 귀찮으시면
복사 떠갖고 이 앞에 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근데 H로고 한번 더 써보죠. 자, 요번에는 도착지 부산 갖고 찾아야 되는 거 맞죠? 어느 표에서? 똑같아요. 요 표에서 1, 2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코드 번호니까 2 정확하게 찾으려면 0 됐습니까?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32,000원이 떨어지죠. 이거의 사용법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를 서울에서 청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요금은 알아서 바뀌게 될 겁니다. 도착지도 대구로 바꾸게 되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업무적으로 쓰는 건데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왕 조금 길어진 거 그냥 조금 더 해보죠.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쓰냐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뭐를 갖고 온다? 유효성 검사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예, 여기서. 자, 데이터에서 잠시만요. 저도 지금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그래갖고 요 유효성 검사를 쓰신 다음에 요 녀석을 뭘로 바꿔줘요? 요 녀석을 목록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 됐죠? 여기도 똑같이 유효성 검사 들어가셔갖고 얘도 목록으로 들어가갖고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 눌러주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업무적으로 만들 때 여기서 대구 누르고 여기서 서울 누르게 되면 요금이 딱딱딱 떨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함수가 이런 함수 개념인데 지금 문제풀이는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응용하셔갖고 자료를 여러 가지 것들을 자료를 찾고 유지 관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말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함수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함수 조금 까다롭지 않으셨나요? 선생님 안 까다로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업을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함수가 익숙해지신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난이도가 있는 함수들이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함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한 함수들을 이렇게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때 다 올려드린 거거든요. 충분히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화면대로 돌아오셔갖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까요? 인덱스는 행과 열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값의 위치값을 뽑아내는 거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간다? 범위. 그리고 인덱스 쓰시게 되면 두 가지 욕순이 나타나는데 그냥 첫 번째 거 쓰세요. 오케이. 이 범위 내에서 행과 열의 위치값. 그래서 여기는 행번호, 여긴 열번호. 근데 그 행번호와 열번호가 H로급이 없었으면 그냥 손으로 써갖고 1 쓰고 4 썼으면 그만인데 아니면 4 쓰고 1 써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썼어도 되는데 어라? H로급을 이용해서 요 코드표에서 찾으라고 했네? 그러면 그 H로급에 맞게 코드표, H로급을 몇 번 써야 된다? 행번호 구할 때 한 번, 열번호 구할 때 한 번. 그럼 H로급은 어떻게 쓴다? 대상. 대상은 뭐죠? 출발지와 도착지를 이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지 한번 찍어갖고 서울. 기준표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2가 되는 거고 정확하게 문자로 찾으니까 0. 그러면 서울에 대한 코드 번호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여기 빠져갖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똑같이 뭐를 한 번 더 써줘? H로급을 한 번 더 써주죠. 그래서 뭐까지? 도착지에 똑같은 방식으로 도착세를 갖고 도착지에 대한 코드 번호까지 뽑아내면 여기도 번호 들어가고 여기도 번호 들어가는데 여기는 행번호가 되고 이건 열번호가 되니까 교차되어 있는 값에 있는 위치 값을 뽑아내서 요금이 계산되는 문제였다. 재밌으셨죠?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책을 만들면서 쭉 난이도를 분석하는데 이 계산 작업 요번 파트 6회 때의 계산 작업이 가장 난이도가 심합니다. 이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워져 갖고 여기서 한 단계만 조금 더 꼬아 갖고 뭐 매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쓰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커마 1급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한 단계 정도, 한두 단계 정도가 더 나가게 되면 그게 커마 1급 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되셨습니까? 네,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네, 재밌는 문제들이 없었고 그 재밌는 문제들 나머지 함수들이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오늘 문제 보셨을 때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시게 되면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런 문제까지 나오더라도
계산 작업을 5개를 다 맞추면 여러분들 다른 데서 조그만 실수, 웬만한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배점상 그렇게 됩니다. 늘 연습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함수 5개를 그날 시험장 가갖고 딱 깔끔하게 잘 푼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거의 합격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격, 불합격의 대부분의 차이는 함수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함수도 나올 수 있다 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난이도가 있는 함수였었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셨으면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 49강에서 나머지 분석 및 기타 작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